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시험 봤던 제18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시죠? 기출문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교재는 6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교재 67쪽. 작년에 작년 시험의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에 회계원리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또 시설 개론 부분이 문제가 많이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시설에 워낙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회계원리는 좀 묻혔습니다만 사실은 회계원리도 어려웠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가. 그니 이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니까 그래 아시고, 물론 또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항상 문제는 조금 기본적인 문제하고 또 중급 문제하고 고급 문제 6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던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에는 비용과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죠? 비용, 수익이 손익계산서 들어가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문제는 1번의 금융원가 말만 알았으면, 계정 과목의 말 뜻만 이해하면 쉽죠. 비용을 말합니다. 이자 비용. 답은 1번이죠. 그죠? 나머지는 이익여금은 자본이고, 영업권은 자산, 매출 채권도 자산이고, 미지급 법인세는 부채입니다. 다음 2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재무성과가 아니고 재무상태죠. 틀렸고.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죠?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표고. 3번, 자본 변동도 일정 기간 맞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본의 변동사. 이건 틀린 말 없습니다. 그죠? 정답. 현금 흐름표도 일정 기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5번에 재무제표 구성이 잘못됐네요. 그죠?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5번 틀렸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죠? 3번,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요거는 바로 내용 읽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5번 한번 보세요. 정상 영업주기 및 보고기간 후에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 12개월 내에 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 해야 되는데, 없는 자산. 그거 잘못됐죠. 4번.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죠. 2번. 차입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부채를 면제받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되고 면제받았습니다. 이걸 자산 면제 이익이라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산과 관련 없네요. 그죠? 답 2번. 아래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현금 받았다, 자산 증가. 현금 빌려와도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이자 받았으니까 자산 증가. 그죠? 5번. 총포괄이익이라는 우리 당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이익은 플러스하고 기타 포괄 손실은 빼면 되죠. 그런데 문제 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이 없으니까 결국은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당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이익을 더하고 빼야 되는데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바로 보세요. 기초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기초에, 그죠? 거기 보면 자본이 얼마죠? 기초 자본은 250만 원. 기말 자본은 얼마가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4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정자가 있었죠? 자본금 유상증자가 50만 있다. 자, 이거는 우리 그죠?
기말자본에서 여기까지를 기초로 보는 거죠. 그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하면 이게 얼마죠? 300만 원이네. 그죠? 빼니까 150만 원. 정답. 답이죠. 다음 6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이런 건 아주 기초 문제입니다. 5번. 체결하다. 7번. 이거는 이제 각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에 대한 어떠한 거 설명입니다. 인식에 관한 거. 자산은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고,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자산 하면은 효익, 이게 유익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부채는 뭐죠? 이게 부채는 뭐가 된다 그랬죠? 유출이잖아. 자산은 1번, 자산은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하다. 그죠? 부채는 반대로 유출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하다. 3번. 그 3번도 마찬가지. 그죠? 자산의 증가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전에 인식한다. 그랬죠? 예. 예, 미래 효익이 부채와 관련하여 미래 효익이 3번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그거 잘못했네. 그죠? 수익은 다시 그 미스프린트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3번 다시 한번 보세요.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효익이 증가하고 이래야 되죠. 수익은 여기 증가하고 효익이 증가하고 유익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 4번은 비용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이잖아. 그죠? 자본이 감소. 그래서 효익이 감소한다 하고 요거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5번 제품 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한 경우에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보증, 우리가 보증한다는 거는 제품 보증 뭐 이런 거죠. 충당 부채. 이런 충당 부채를 인식할 때는 우리 항상 거래의, 그죠? 이중성에 의해서 그 상대 계정은 보증비라는 요 비용을 인식해야 되죠. 모든 붕괴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관련 부채를 인식할 때는 요 관련된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예. 5번이 잘못됐습니다. 8번. 차기로 이월되는 거, 이월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이런 집합 손익 계정, 우리가 손익을 집합해놓은 계정은, 여기 잔액을 왜 차기로 이월 안 시키죠, 그죠? 이거는 집합 손익 계정은, 예, 그 자체로, 그죠? 그 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예.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이나 선수임대로 이런 모두 자본에 속하네, 그죠? 이런 거는 이월되는 거고. 그 집합 손익 계정은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버립니다. 그 자체 차기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1번. 다음, 예, 9번은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번. 적시성은 시기적절한 거죠. 그죠? 제때. 중요성은, 예, 정보가 누락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중요한 정보다. 3번 비교 가능성이라 그랬습니다. 예, 요런 거는 정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4번째, 검증 가능성, 요거는 신뢰성과 관련이 있죠. 그죠?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충실한 표현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면에서 정확한 건 이건 아니죠. 그죠? 회계는 항상 모든 면에서 정확한 건 없습니다. 회계상에서 어떤 우리가 진실한 정보, 그 말하면은 오류가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지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않는다. 아니한다. 예, 그 10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답 찾기가. 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 이런 걸 표시 이렇게 해서 어려웠던 문제, 어려운 문제. 예. 10번 같은 문제가 여기서 속하죠, 그죠? 예, 이런 10번 문제가. 활동성을 분석한다. 활동성, 매출, 채권, 회전율, 그 재고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평균 해적 이런 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미음 같은 경우는 활동성 분석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부채 비율은 우리 안전성이랍니다. 안전성 분석에 들어가고 자기 자본 비율은 수익성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기본서에 보면은 활동성, 안전성, 수익 구분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11번은 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이건 또 너무 또 우리 기본적인 비율 분석은 아시잖아요. 그죠? 일단은 한번 보세요. 그 유동성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을 하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이게 유동부채. 그죠? 또 유동비율이고 당자 비율. 그 당자 비율을 하는 것은 유동부채에 대한 당자 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자, 이 경우에 지금 문제에서 지금 유동비율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몇 프로? 200%랍니다. 당자 비율이 몇 프로죠? 200%. 아니죠. 이게 250%고, 요게 200%네.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묻는 거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묻습니다. 그죠? 회전율을 하는 거는 보세요. 우리 상품 계정에서, 이거는 회전율을 아시죠? 기초상품, 기말상품, 여기에 매입상품. 여기에 뭐죠? 기초, 기말, 매입 뭐죠? 매출원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하는 거는 요 매출원가, 요 금액을 가지고 기초, 기말의 평균, 요게 바로 재고자산 회전율, 요거 구해보세요. 약간 복잡지만 뭐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율 분석에서는 이 정도로 해왔잖아. 그죠? 자, 일단은 그 주어진 걸 한번 볼까요? 기초 재고자산 이거는 8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주어진 게 보니까, 매출원가 주어졌네요. 그죠? 35만원. 자, 보세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것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 두 개 평균이 요겁니다. 이거 나눠보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매출원가에다가 기초기말 재고자산 평균을 나눠보면 요거는,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걸 못 구하니까 이제 이런 자료를 주어졌죠. 자, 문제를 보세요. 그거 보면은, 기말에, 1년 말에 유동부채가 12만원이라 그래서, 요게 힌트입니다. 그죠? 요게 12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12만원이 주어졌다는 거는 이거 알 수 있죠. 요게 12만원 주어졌다는 것은 요 금액 알 수 있죠. 그죠? 유동자산은 곱하기. 네. 30만. 유동자산은 30만원이다. 요거 곱하면 얼마죠? 24만원이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유동자산은 30만원인데 그 중에 당자가 24만원 있다. 나머지는 뭐죠? 재고자산. 유동자산은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을 합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30만원, 요 당자자산과 재고자산 6만원 있다. 그 기말적 요게 6만원이라는 말이잖아. 이 30 빼면 요거 나오죠. 그러면은, 8만원과 6만원 평균하면 얼마죠? 7만원. 나눠주면 얼마? 5회.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5회 요래 들어갑니다. 그죠? 정답 5회입니다. 답은, 예. 다음 12번도 우리가 매가 한원법 기본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매가 한원법에 보시면은 기초재고와 기초재고는 1,800. 이게 원가고 매가는 2,000원이죠. 매입 6,400원. 이거는 8,000원. 그리고 팔았다. 매출. 6,000원. 이걸 빼고 나면은 기말 재고 나죠. 이게 지금 현재 보세요.
요걸 더하고 빼면 이걸 지금 모릅니다. 그죠?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잖아. 그죠? 알 수가 없고. 이 금액을 더해서 빼면 얼마죠? 4,000원이죠. 이 기말을 이렇게 환원시켜 보는 겁니다. 환원. 그 환원 비율이 이거잖아요. 만원과 요거 비율. 그죠? 요거 대 요거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 만원과 8,200원. 이게 만원과 8,000원, 82%. 요것도 82%. 48, 32 하고 3,280원. 기말을 물다면 이건데, 지금 요거 묻고 있죠. 매출원가. 그럼 요거 더해서 빼면 되죠. 그죠? 8,200원에다가 3,280원 빼니까 4,920원 나오겠네. 그죠? 정답 4,920원 매출원가 묻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그 10번이 조금 어려웠고, 그죠? 11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복잡죠, 그죠? 약간 어려운 문제고.